예, 이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세가 줄어들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굳이 사지 않으니까 매도세는 있고 매수세는 줄고 약한데요. 추석을 앞두고 시장이 또 하락해서 부담스럽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께 오늘 길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9월이 시작됐고요. 또 추석 연휴가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역시 안 좋네요. 베어마켓 랠리, 최근에 어쨌든 약세장에서의 강세는 일단 좀 마무리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추석 전에 예.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예. 시장 변동성이 있고. 근데 참 이번 지금 장은 네. 굉장히 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 가는 종목이.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지금 분위기에서 가는 거 가요.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신고가를 치고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편입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좀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 시장이 좀 느껴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예. 상대적으로 너무 센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소외감 느끼시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가장 불안하게 하는 산업이 지금 가장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좋다는 것이죠. 뭐 안보라든지 국방 관련된 네. 그런 뭐 이제 국방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에너지 에너지에 관련된 실제로 좀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네. 있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현대로템 그리고 그 신재생 쪽에는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네. 종목들은 뭐 연일 신고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리한 어떤 현상인 것 같고요. 과연 그럼 그 고민은 그거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조정받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상황을 보면서 그런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할 것이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항상 또 시장이 이게 특히 우리나라 장 특징이 가는 것만 더 이제 세게 가고 계속 이제 그런 것들만 부각되다 보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어떤 산업 부분의 어떤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리 공조화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된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탈중국화, 탈세계가 나오면서 그 제조업에서 우리나라가 갖는 포지션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역할이다 보니까 네. 그에 관련된 섹터가 특히 그런 섹터만 더 강한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추석 때 CPI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뭐 CPI의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 시장 분위기가 많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예. 기존의 주도성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트렌드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9월이 지나면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지금 예상되는 실적들, 그러니까 어떤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이 신재생 쪽이 여전히 계속 좋거든요. 그럼 또 3분기 실적 잘 나오면 거기에 이제 또 반응하겠죠. 예, 그렇죠. 예, 또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섹터들을 내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계속 관찰하시면서 또 조정 구간도 보셔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주식시장이 좋을 때 미국에 투자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에서 한국 투자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이 뷰 자체가 글로벌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변화에 한국에서 수혜받는 기업은 어딜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답답해서 시장부터 여쭤봤습니다. 매크로 얘기를 더 여쭤보면 매크로 신경 쓰지 말고 기업을 공부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제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야기할 전략 주제입니다. 인플레이션, 결국은 지금의 이 어려움, 사실 사단을 몰고 온 우려의 근원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인데 정점을 좀 지나나? 예, 아직 혹은 이제 고공행진인가 하는 걱정, 아직은 이제 부담스럽죠. 그런데 일부 디스인플레이션을 좀 생각하자, 대비하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치고 나올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과연 유럽이 이 겨울을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한 관점인 것 같고요. 그 러시아에서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가스프롬 가스관 또 공급 무기한 연기하면서 그 전엔 뭐 수리한다 그러지 이제 뭐 대놓고 잠가버린다 그러니. 바로 그냥 뭐 이제 그렇게 무기한 연기하면서 이제 가스값이 또 급등했거든요. 선물값 기준으로 급등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유럽이 방어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지는 뭐냐면은 가스 비축량 그러니까 저장량이 한 90%를 이미 채워놨기 때문에 겨울을 버틸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논지를 펴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막상 또 이제 겨울철이 또 다가오면 어떤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뭐 가스라든지 그 외에 그러니까 모든 유럽의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 원자재 관련된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크를 예상하는 것이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상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뭐 우리가 예측해서 미리 이제 예측하는 그런 매매보다는 어떤 시장의 현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아마 비축량 줄어들고 아마 뭐 석유 원유값이라든지 가스값의 어떤 연동성을 보면서 시장이 분명히 반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예단한 어떤 시장의 예측을 하는 거는 지금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원자재라든지 이런 가스라든지 이런 원자재가 자극을 받는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산업과 섹터는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가 좀 더 신재생 쪽으로 그 정책적인 방향성과 힘을 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올겨울이 따뜻해야 됩니다, 이사님. 그죠? 올겨울 추우면 정말 전 세계가 유럽부터 해갖고 아주 후덜덜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에너지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같은 에너지지만 인플레이션이지만 미국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제 시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사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업종들이 수혜를 받는 쪽이 있고 수혜를 받는 업종들도 재해석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느 쪽이 기회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네. 것 같아요. 많은 재생에너지 산업군이 있는데 왜 유독 강한 섹터, 특히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풍력과 원자력은 지금 약간 주춤하거든요. 네. 지금 조정을 고점 대비 조정을 이제 슬슬 많이 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은 뭐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그 IRA의 최대 수혜 섹터,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가 가장 그 중국과 경쟁해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고 가장 최대 수혜가 되는 산업이 지금 제일 강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2차 전지 쪽에서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수혜성으로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봤을 때도 태양광 업체들이 이번에 가장 큰 수혜가 있다. 이건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러게 되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태양광 업체들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패널 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리한 어떤 그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업종군 그리고 그 내에서 또 1위를 할 수 있는 주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에 여전히 뭐 좋은 흐름들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업종들이 대개 보면은 3분기 예상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지 마시고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태양광보다는 2차 전지 쪽은 IRA 관련돼 가지고 종목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무슨 뭐 동박이나 알박이나 우리가 2, 3년 전에 알고 있던 이런 우리가 그때부터 미리 알고 있던 종목들이 지금 강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산업이 수혜성을 보고 새롭게 산업이 확장되는 이런 종목들 지금 네. 아마 최근에 보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소화학이라든지 율촌화학 우리 전혀 모르고 있던 이런 종목들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전혀 지금 생소한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의 어떤 2차 전지의 어떤 흐름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보조금 지급 관련돼서 이것이 지금 뭐 5년 후, 10년 후의 어떤 지급 조건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실행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점점 강해집니다. 강해지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에 있는 어떤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 빨리 그 산업 자체를 재편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산업이 새로 생기는 어떤 그런 흐름에서 수혜되는 종목들, 우리가 모르는 그런 회사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모멘텀이나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갔지만 처음에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산업이 좋아서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처음에는 모멘텀과 테마성을 가지고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횡보나 조정을 받으면서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반영되는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 앞에 있는 어떤 상승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잘 관찰을 하셔야 지금 만약에 매매를 못 하셨지만 나중에는 또 매매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내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는 태양광과 2차 전지, 특별히 2차 전지 안에서도 새로운 기업들에 주목하자고 하셨고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에너지가 패권이고 에너지가 지금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관련해서 뭘 투자해야지 유가 오르는가 싶어서 정유주 사장이 그렇고 가스 오른다고 해서 가스주 사장이 변동성 어제 또 가스값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종목도 좀 적고 네. 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스 하니까 뭐 강관주 뭐 고민이에요. 에너지 쪽에서 오늘 이제 에너지 쪽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을 히든밸류 종목으로 하나 픽업해 오셨네요. 네. 네.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 네, 되게 생소하실 건데 네. 일단은 강원에너지는 과거의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웰크론 강원 그리고 이제 강원으로 이제 또 개명을 했다가 이번에 강원에너지 작년에 대주주가 바뀌면서 강원에너지로 이제 사명을 변경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본업 자체는 에너지 쪽 플랜트를 본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에너지 쪽 플랜트 사업을 하는 그 회사다 보니까 이제 본업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강원에너지의 어떤 이 과거의 이런 그 웰크론 강원 시절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은 되게 보면 이렇게 테마성으로만 움직였고 네. 최근 2년간 주가가 이제는 거래 정지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임 대주주가 횡령건으로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거래 정지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평산그룹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본업과 신재생 쪽의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일단 본업 자체는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1분기, 2분기 실적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아마 올해 예상으로는 본업단에서 프렌트 쪽 이제 수주 기존에 이제 잔량도 한 700~800억 정도가 있고 특히 이제 양극재 플랜트 쪽이랑 장비 쪽에도 지금 이제 진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업단으로는 올해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요. 이제 포인트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강원에너지의 자회사로 편입돼 있는 이제 연결로 아마 이제 그 3분기부터 실적이 잡힐 걸로 예상하는데 강원이 솔루션은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아마 가장 소재 중에 가는 게 수산화 리튬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최근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IRA 그 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임가공도 탈중국을 이뤄야 되는데 사실 수산화 리튬은 그동안에 대부분의 한 90% 이상을 중국의 수산화 리튬을 의존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금 전에도 아까 보여줬던 그 표 보시면 아마 1월에서 7월까지의 대중국 그 수입 물량 중 보면은 수산화 리튬 부분이 한 14억 불, 그러니까 한 1조 8천억에서 2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그 소재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액이 한 62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그냥 7조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2조 정도의 요 부분인데 수산화 리튬이 지금 한 14억 불 정도가 되니까 이게 지금 의존도가 중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한 80에서 90% 정도.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임가공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중국에서 수입하게 되면은 또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임가공으로 해서 국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원이 솔루션이 이번 달에 아마 수산화 리튬 공장을 완공을 이제 할 거고요. 아마 10월부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공장 캐파 기준으로는 월 1000톤 정도, 연간 12,000톤 정도가 생산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가 역시 자회사에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을 이슈를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수산화 리튬의 어떤 현황을 보면 아직 뭐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게 없어서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을 막 찾아봤는데 지금 한 7만 톤에서 8만 톤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다 모았을 때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네. 근데 수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입 규모로 봤을 때는 한 30만 톤 정도를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론 우리가 다 100% 다 대안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 국산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업체들은 앞으로의 어떤 수혜성과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산화 리튬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그리고 미래나노텍이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이런 회사들 그리고 강원에너지도 이번에 이제는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일단 이제 시작하거나 그 대부분의 그런 어떤 회사들이 보면은
공장 캐파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2,000톤에서 15,000톤 정도의 어떤 사익이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초기 시장을 소재 쪽에서 이 빠르게 시장을 진입을 해가지고 초기 시장을 잡는 회사들이 앞으로 나오는 이런 어떤 큰 영업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향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뭐 강원에너지 최근에 올라온 것도 아마 이제 본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보다는 수산화 리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인데 지금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고 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드신다 하더라도 이 미래 나노텍이나 뭐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보마그네틱이라든지 네. 관련 회사들을 같이 이제 놓고 보시면서 계속 지금 국산화가 지금 빠르게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나노텍이 오늘 좀 더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미 매출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매출이 발생된 회사들 강원에너지도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지난번에 제가 IR 했을 때는 내년에도 한 이제 1,000억 이상의 이제 매출이 발생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마진이 한 10%에서 15%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 단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자회사의 성장성을 보면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들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 올해 1년에 연간에서 전 세계에서 수산화 리튬 사용량이 한 50만 톤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30년까지 한 250만 톤. 왜냐하면 계속 시장은 커지니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임강목으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리튬이 중요하다 보니까 태조 이방원 테마 가운데 이를 리자로 바꾸고 태조 리방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가운데서 그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 저 정도고요. 말씀하신 미래 나노텍, 대보마그네틱,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뭐 금양 이런 쪽 다 이제 관련돼 있는 것들이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6,900원 수준입니다. 네, 주가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목표가는 9,0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5,500원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시간 제약돼 있어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을 다 썼어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인플레이션, IRA, 수혜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 강원에너지 주목해 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